이제 전자기파를 우리 지난 시간에 종류를 나눴는데 이번 시간엔 뭘 할 거냐 하면 각각의 전자기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진동수 영역대 순서대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진동수 영역대가 가장 큰 영역을 우리는 감마선이라고 불렀습니다. 감마선. 감마선은 우리에게 되게 친숙해졌죠. 예전에는 감마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별로 친숙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 감마선이 굉장히 친숙해졌습니다. 감마선이 친숙해진 이유가 있죠? 감마선과 관련돼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캐릭터가 하나 있잖아요. 헐크. 헐크가 감마선에 노출이 돼서 헐크가 됐죠. 정확히 얘기하면 브루스 배너 박사가 감마선에 노출됨으로 해서 헐크가 됐습니다. 영화 설정상. 근데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예요. 영화니까 가능한 얘기고, 우리 감마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사선의 일종입니다. 방사선. 방사선이라는 표현보다 우리에게 조금 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은 방사능이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위험한 녀석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녀석이라 이 감마선에 직접 노출이 되면 헐크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수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감마선은 굉장히 위험한데요. 이 감마선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특성은 직진성이 매우 크다입니다. 직진성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직진성이라고 하는 건 똑바로 가려고 하는 성질인데요. 우리 후레쉬나 아니면 뭐 손전등 아니면 이런 그 조명들을 켜면 빛이 퍼지죠. 그러다 보니 멀리 가면 갈수록 빛이 약해집니다. 빛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빛의 세기가 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빛의 직진성이 매우 크죠. 그러다 보니 레이저 같은 경우는 똑바로 매우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구할 수 있는 레이저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멀리하면 있는 점이 점점 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이저조차도 빛이 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바로 보낼 수 있기는 한데, 근데 얘는 직진성이 어마어마해요. 직진성이 엄청나다 보니까 이 감마선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우리은하 정도는 관통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한 10만 광년, 우리은하가 한 10만 광년 되죠? 빛으로 한 10만 년 가야 될 거리를 똑바로 직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직진성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직진성이 엄청나게 큰 녀석인데 앞에 뭔가 가로막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쵸? 앞에 있는 거를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직진성이 매우 크고 투과성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비쳤을 때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투과성, 이 방사선이 우리 몸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물질들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부 에너지를 전달하고 가는데 그 에너지를 전달받으면 입자들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정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어야 될 녀석들이 흐트러진다라고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유전자 같은 것들. 그래서 유전자 같은 것들이 흐트러지면 이제 그 세포는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한 감마선에 노출이 되면 죽습니다. 조금 오래 살면 한 일주일, 보름 정도 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보름 산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노출된 방사선이 노출된 사고에 의해서 사망한 사례들을 보면 거의 당일날 죽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굉장히 강력한 방사선에 노출됐을 때.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위험한 녀석입니다. 자, 직진성이 크고 투과성이 크다 보니까 앞에 있는 물질들을 자르고 지나갈 거예요. 자르고. 그래서 이 감마선을 우리가 활용하려고 하는데 이 감마선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감마선 나이프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충분하다면 경로상에 있는 녀석들을 다 자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뇌종양 수술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뇌종양 수술을 한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을 잘라낼 거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예전 방식이라면 수술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일단 안에 있는 거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나이프나 아니면 가위 같은 것들을 이용한다, 절제도구로 이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일단 절제할 부분을 꺼내야 되겠죠, 밖으로. 그래서 여기를 열고 안쪽에 있는 부분을 벌린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덮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열었다 닫는다? 그러면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겠죠. 우리 뇌가 손상되면 그 부분을 회복하기도 엄청 힘들고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번 수술을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후유증이나 이런 거에 시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얘는 직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머리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열고 제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빛을 쏴서 제거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빛을 쏴서 제거하면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 하면 만약 이 부분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빨간 선이 지나는 모든 경로에 있는 부분들이 손상될 겁니다. 다 잘릴 거예요. 자, 근데 만약 빨간 부분에 있는 녀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기를 낮춘다라고 하면 이 보라색 부분을 잘라낼 수가 없겠죠.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하면 나이프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약한 녀석을 쏘는 겁니다. 약한 녀석을 쏴서 이 약한 녀석들이 해당 지점에서 이렇게 겹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영역은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빛들이 만나는 딱 한 지점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갖게 되면 이제 그 부분에 있는 그 물질을 잘라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뚜껑을 열고 자를 필요가 없는 시대가 이 감마선 나이프를 이용하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들이 필요하겠죠. 일단 정확하게 어느 부분에 제거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보는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머릿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기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당 기술은 이미 존재하죠. 자, 두 번째, 잘리고 나면 이 부분에 있는 물질들을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기술도 역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감마선 나이프는 현재 활용하고 있는 기술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마선의 직진성과 투과성을 이용해서 특정 부위를 잘라낼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현재 개발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건데요. 이게 왜 엄청나냐 하면 우리는 여태까지 뭔가를 자르기 위해서 칼이나 가위를 이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선이나 면을 따라서 잘리게 돼요. 아무리 얇게 한다라고 해도 어떤 잘리는 이런 면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중간 부분을 자르고 싶다라고 해도 주변 부분에 잘리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얘는 점 단위로 잘라나갈 수 있습니다. 점 단위로. 그래서 내부에 있는 녀석을 자를 수 있는 굉장히 앞으로 의학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녀석이고 실제로 사용해본 녀석입니다. 바로 X선이죠. X선. 이 X선이라는 녀석도 감마선에 못지않게 직진성과 투과성이 뛰어납니다. 뚫고 지나가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손이나 이런 걸로 가리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그 이유는
가시광선 영역은 이 부분에서 막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X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투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물렁물렁한 조직은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딱딱한 부분에 가서 걸릴 건데, 그러다 보니 이 X선으로 우리가 촬영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내부 골격, 우리 X선 촬영한다 라고 하잖아요. 엑스레이 찍는다. 그 레이를 우리말로 바꾸면 선이 되는 거고, 내부 골격이나 아니면 가방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할 때 실제로 X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비고요. 이런 투과성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영역, 내부 골격이나 이런 것들을 찍어내는 것을 우리는 비파괴 검사라고 불러요. 비파괴 검사. 사실 뼈가 아플 때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째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뼈가 아파요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째서 벌려서 뼈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하고 이상이 없다면 다시 덮어서 꼬매면 되죠. 근데 살찌주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X선, 투과성이 좋은 X선을 이용해서 째보지 않고 내부에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본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그 X선의 투과성을 이용하는 장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검색대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좀 그 공항이 많이 한가하죠. 지금은 코로나19 덕분에 공항이 많이 한가한데, 이런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선 하루에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승객수가 어마어마한데, 그 승객들이 가방 안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들고 타면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라고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보는 것이죠. 가방을 열어서 본다 라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심각해지는 이유는 여러분 여행 갈 때 짐 챙겨보시면 알 거예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공항에서 그 짐을 다 풀었다가 다시 싼다? 그래요. 검색대가 마비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X선을 이용해서 가방을 그대로 투과해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가방 안에 어떠한 물질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가방을 열어보지 않고도 그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공항 검색대에서 한 방향으로만 찍었어요. 한 방향으로만 찍다 보니까 검색할 수 없는, 검색하기 좀 힘들어지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X선을 3차원 방향으로 쏴서 거의 뭐 내부에 있는 거를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X선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 죽겠는데 열어보기에 좀 위험한 상황들, 아니면 열어보기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럴 때 내부를 살피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X선 영역대보다 진동수가 좀 작은 영역대를 우리는 자외선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자외선이라는 이름에 굉장히 친숙합니다. 자외선이라는 이름에 친숙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여름 되면 늘상 바르는 거 있잖아요.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하얗게 선크림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을 덕지덕지 바르죠. 그쵸? 자, 그러면 그 자외선을 도대체 왜 차단해야 될까요? 우리 선크림을 도대체 왜 발라야 되냐라는 건데,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피부가 타니까. 피부가 탄다? 피부를 이루고 있는 어떤 조직이 변형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색만 좀 바뀐다라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색만 좀 바뀐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건데, 이 자외선을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들의 유전적인 배열이 바뀌어요. 그러다 보면 운이 나쁘면 일부 세포들이
암세포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걸리는 게 피부암이죠. 그래서 이런 피부암을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자외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진동수가 충분히 크고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얘는 세포의 변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처럼 많은 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명체들은 피부의 일부가 변한다라고 해도 생존에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예를 들어 여름에 신나게 선크림 안 바르고 놀다가 이런 부분에 피부암이 조금 발생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피부암이 발생했다? 해당 부분을 잘라내면 되죠. 이 부분을 도려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물론 뭐 피부암이 다른 데로 번지면 그때는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하지만 세포 중에서 세포 변형이 굉장히 치명적인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녀석들이 뭐냐면 단세포예요. 단세포. 우리 쉽게 얘기해서 균이라고 부르는 녀석들. 세포가 딱 하나예요. 자, 세포가 딱 하나인데 그 딱 하나의 세포가 변해서 죽는다? 그럼 세포가 죽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세포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얘는 살균에 사용됩니다. 살균에. 우리 음식점이나 아니면 학교 식당에 또 그래요. 교직원 식당 쪽에는 비치가 되어 있는 걸 한번 본 적 있을 겁니다. 은색으로 된 컵 보관하는 것들 있죠. 그래서 자외선 살균 소독기이고, 그 자외선 살균 소독기는 자외선의 그 막대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세포들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외선 소독기 보면 문 닫았을 때 안쪽에서 파란빛 나오죠? 그 파란빛의 정체가 바로 가시광선입니다. 자외선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 뿐이고 자외선 영역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파란색 불은 사실 살균 능력이 없는 녀석입니다. 그 파란색 불을 켜두는 이유는 안에서 자외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라는 걸 시각적으로 나타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램프지, 그 파란색 빛이 살균하는 녀석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외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세포를 죽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균에 이용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예전에는 얘가 살균 소독기에만 이용이 됐는데 요즘에는 침구류를 소독하는 데에도 얘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날씨 좋으면 입을 널고 그랬죠. 혹시 실내에서 빨래 말려본 경험 있는 친구들은 알 겁니다. 그 수건 같은 거를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다가 널어 놓으면 냄새가 나요. 냄새가.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죠. 섬유 속에 있는 세균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근데 그 세균을 없애기 위해선 자외선을 이용하면 되고, 그래서 예전에는 태양을 이용했어요. 햇빛이 맑으면 태양에다가 이렇게 널어 놓으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자외선으로 자연스럽게 소독이 됐었던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자외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이용해서 침구류 자체를 소독하는 이런 기술도 등장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전자기파의 종류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감마선. 감마선은 투과성이 매우 좋고 직진성이 매우 강해서 감마선 나이프, 의료용에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X선입니다. X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까지 다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